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제일고등학교 교사 염지혜. 네, 저는 전주고등학교 교사 조장희입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시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작년과 좀 변화된 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지만 또 중간중간 추가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15개 중에 5개 대학,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홍익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한 중요한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고고! 고고! 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여대 중에 가장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화여대 전형이 좀 바뀌면 아무래도 다른 여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네. 또 다른 대학과는 달리 또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화여자대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여기에도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은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서를 내면 무조건 면접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단계에서 먼저 서류를 통과해야, 교과를 통과해야 2단계 가서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추천 인원은 5%였고 최대 10명이었는데 5%가 여학생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학교당 20명으로 변경이 됐고요. 10명, 최대 10명에서 20명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재수생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재수생 포함 20명입니다. 네. 고교 추천 전형이라서 학폭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추천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원래 기존에는 10%였다가 이제 20%로 반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가급적이면 성취도 A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화여자대학교 정도 되면 진로 과목이 대부분 아이들이 A겠죠. 반영 비율이 거의 2배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까지 A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과학 특기자 전형에 있던 인원이 좀 넘어왔고요. 그리고 논술 인원이 조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5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과학 특기자로 지원을 해야 했던 아이들이 이화여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종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에 이제 수학과학이 지정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요. 폐지가 되었고 역시 다른 대학들처럼. 하지만 자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저를 맞출 때 꼭 수학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통일지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약학은 이제 4개 합 원래 5였는데 이제 4개 합 6으로 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좀 완화되었네요. 네. 이대는 아주 이제 이전부터 학종에 최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종의 최저를 가지고 오는 대학들이 뭐 시립대를 포함해서 한양대를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종에서도 이제 수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자연 계열이지만 이제 인문으로도 뽑았던 네. 그 일부 학과들이 이제는 인문으로 뽑지 않고 이제 자연으로 흡수가 되었죠. 네, 이제 건축학과라든지 이제 이런 대학들이 원래 이제 인문 따로 자연 따로 뽑았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자연으로만 뽑는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일단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일정은 이제 인문 계열은 11월 23일 토요일, 자연 계열은 11월 24일 일요일로 이렇게 공지가 되었죠. 수능 이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에 좀 변화가 있는데 자연에서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지정 과목은 폐지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 약학도 마찬가지로 4학력으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25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추천 전형 방식이 일괄에서 단계별로 변형되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10%에서 20%로 확대되었으며 추가 인원도 증가되었습니다. 여학생 수 5%에서 20명까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약학,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4합 5에서 6으로, 체육과학은 3개합 7에서 8로 좀 완화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제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되었지만 자연 계열은 수학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고교 추천은 이제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원조차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 실적,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특기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인원은 이제 학종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일부 모집 단위가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범대학에 속한 과들이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정시 자연계열에서 모집 단위 이제 영역이 폐지가 됐습니다. 단 사탐을 보고 자연계열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과탐에 표준 점수 6%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이전 많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체제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이제 과탐에 지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맞출 때 수학은 이제 화통을 선택해도 되고요. 탐구는 사탐을 선택해도 됩니다. 심지어 이제 약학부까지도 수학과 그 탐구의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폭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 반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부 100에 교과 90, 출결 10이 들어갔는데 출결은 미인정 결석 1을 이하면 만점 처리된다고 하네요. 네, 네. 다음은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네, 중앙대는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하고 탐구형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융합형이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고요. 탐구형이 이제 우리가 생기부에 굉장히 자신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대학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면접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면접 없이도 충분히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이 50이고 진로 영역이 30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종에서 평가 요소를 보고 우리가 일반고 아이들이 쓸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학업 역량이 50, 진로 역량이 30이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도 충분히 할 만한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면접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작년까지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 이제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이 있지 않았는데요. 이제 면접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이제 3.5배수, 다빈치 캠퍼스는 2.5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포함해서 선발하는데요.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네, 이 면접은 서류 기반이고요.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뒤쪽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탐구형 인재 전형과 융합 인재 전형이 이제 그 전형이 바뀐 과들이 좀 있습니다. 뒤쪽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의 평가 요소를 보면 학업 역량이 40이고요. 진로 역량이 50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는 정말 이제 생기부가 자신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수시 모집 요강에서 발표된 면접일은 11월 30일 토요일, 12월 1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과대학별로 자세한 날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모집 요강에서 발표한 논술 전형 일정은 11월 23일 토요일은 자연계열, 11월 24일 일요일은 인문계열입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탐구의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약학부, 우학부 전부 다 수학과 그 탐구에 대한 지정이 폐지가 됐다는 것이 이제 또 큰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반영교과는 국수 영사과 상위 5개 과목, 그리고 출결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 1을 이하는 만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2025 변경사항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구 다빈치 인재 전형을 이제 융합 인재 전형이죠. 여기서 이제 면접이 폐지가 됐어요. 대신 탐구형 인재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모집 인원하고 모집 단위가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동문, 품문, 어문, 일문, 중문, 정치국제학과들은 이 융합형에서 이제 탐구형으로 이동을 했고요. 역사, 응용통계, 산업보안, 경영은 거꾸로 융합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헌정보, 사회학 이런 학과들은 이제 융합형도 뽑고 탐구형도 뽑았거든요. 근데 이 과들은 모두 다 이제 융합형에서만 선발하고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수학은 마찬가지로 융합형과 탐구형 둘 다 뽑았지만 모두 다 탐구형에서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각 유형별로 서류평가 요소 기준이 좀 다르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뭐 지원을 고려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정시 수능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되었고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은 가산점을 도입하는 걸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봐왔지만 좀 많은 대학들이 지금 최저를 맞출 때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있어서 사탐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정시에서는 저렇게 탐구마다 사탐 가산점, 과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학종 전체, 그리고 실기 실적은 학폭 조치사항을 이제 대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외국어 대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선생님? 우선 여기서 수능 최저가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탐구가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한국사를 응시만 하면 됐는데 필수 응시. 예, 근데 이제 4등급 이내로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반영교과 등급 환산 점수를 좀 특하게 적용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래서 네. 외대는 원전수 환산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등급, 우리 흔히 사용하는 등급 환산 점수랑 그다음에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 높은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원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이면 환산 점수가 이제 200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높으면 사실 이제 제가 등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외대 교과 전형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원점수가 이제 등급보다 좋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노릴만 하겠죠. 외대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성취도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이렇게 부여되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좋은 점수를 맞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네, 면접형에 이제 면접 유형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었는데요. 그 면접이 이제 인적성 면접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계에서 성적이 50이고 면접이 50입니다. 면접이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중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형다운 면접 점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유형은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이고 모집 요강에서 공지한 면접평가일은요. 서울은 10월 26일, 글로벌은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이제 글로벌에서만 34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원래 면접이 있었는데요. 이제 면접이 폐지되면서 그냥 서류배, 일괄 전형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대학에서 이제 굳이 면접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류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면접평가는 달리 서류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여기도 이제 최저가 없고 이제 서류평가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일반계 아이들이 면접형보다는 이제 서류형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전형 방법이 논술 80에 이제 교과 2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논술 100으로 교과가 빠지면서 변경이 있었고요. 논술로만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에서는 원래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이제 한계가 3 이내로 신설이 됐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 변경사항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캠퍼스 학생부 교과 자연계열 수능 최저 기준이 인문계열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서요. 국수 영탐 한계 3등급 한국사 4로 바뀌었고요. 논술은 교과 20이 빠진 논술 100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글로벌 캠퍼스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면접이 폐지되어 서류 100으로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선생님, 한양대학교는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났어요. 네, 한양대는 생기부로만 선발하기로 유명한 대학이었죠. 네. 예전에 자소서가 있을 때도 자소서를 평가 요소에 포함하지 않았던 대학이고요. 서울 15개 대학 중에 이제 교과 전형 등급 컷이 이제 가장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전형을 이제 다 재구조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추천형입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교과가 10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등급이 높은 아이들만 갈 수 있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형이 정성평가 이제 10이 포함된 전형으로 이제 새로 부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거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3합 7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10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이제는 그냥 오로지 등급이 높다고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6명 반도체공학과, 이제 계약학과죠. 계약학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의학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있는 자는 추천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추천형입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3개로 쪼개졌습니다. 네. 추천형이 있고요. 서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형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범대만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천형하고 서류형이 이제 가장 큰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천형에는 역시나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도 수능 최저를 신설해 놓았고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네. 종합끼리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3개 중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서류형입니다. 예,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큰 그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요. 684명이나 선발합니다. 이 중에 22명은 또 반도체 공학과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능 최저가 없고 이제 당연히 면접도 없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양대가 진행해왔던 이제 학종의 평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면접을 보는 전형이 이제 또 신설이 됐는데요. 29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9명이 사범대거든요. 교직에 적합한지 그런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면접이 이제 진행되는 전형이고요. 예체능 제외한 사범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모집 요강에서 공지된 면접일은 11월 30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모집 요강에서 공지된 논술 일정은 상경 인문 계열은 11월 23일 토요일, 자연 계열은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반도체공학과 이제 4명이 논술 전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공학과가 이제 학비도 무료고, 그리고 이제 SK와 계약학과로서 취업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눈에 띄고요. 이제 반대로 선발이 폐지된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공학, 전기생체공학, 그리고 국어교육과 같은 학과들은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2025 변경사항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전형에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폐지되어서 학생부 교과 추천, 학종 추천 서류 면접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형에는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형끼리의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종합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자연계열 필수 이수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폐지되었죠. 작년까지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자연계열에 지원을 하려면 수학은 미적분화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수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투 과목들, 물리투, 화학투, 생투 이것들 중에 하나는 이수를 하고 지원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올해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종 면접형은 예체능을 제외한 4번 계열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다음 변경사항은 소프트웨어 인재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아까도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에서 이제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가 됐듯이 정시에서도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에서는 이제 국어 비율이 올랐고요. 자연에서는 수학 비율도 국어 비율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탐구 비율이 대신 낮아졌고요. 그 상경에서는 국어를 올리고 수학을 좀 낮췄습니다.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 관영악과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큰 변화가 없어요. 홍익대학교가 많이 안 변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있고 학교 현장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홍익대학교는 15개 대학 중에 가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또 삼수생까지 제한을 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도 이제 당연히 있습니다. 그 3개와 8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제 수학에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학을 아직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 변한 게 없고, 마찬가지로 또 자연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학을 또 수능 체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지정 과목을 폐지한다고 해서 홍익대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홍대는 계속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종캠에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서울캠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역시나 수학과 과학에서 지정 과목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로 역시 자연의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학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에서 공지된 논술 일정은 서울 캠퍼스는 10월 5일 토요일, 10월 6일 일요일, 세종은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있고요.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이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수시 18명, 정시 2명이 수시에서 전체 모집 20명으로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주요 15개 대학의 변화된 점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변화가 딱 보여요. 네, 우선 수능 최저에서 지정 과목 수학과 과학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홍대를 제외한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입결만 보고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의대 증원도 이제 늘어나는 게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전공 또 선발에 대한 또 이슈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하는데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저희 영상이 올해 입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 모집 요강을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